한국이 선을 넘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1680도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은 즉시 공동 개발이라는 덫을 던졌습니다. 30년 전 일본의 항공 기술을 통째로 집어삼켰던 바로 그 악랄한 수법이었습니다. 미국은 파격적인 계약서를 내밀며 한국의 항복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펜을 꺾어버렸죠. 한국이 3조 3천억을 태우며 진짜 노린 것은 단순한 엔진 국산화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 대표가 책상 위에 던진 단 한 장의 서류. 오만한 미국의 숨통을 완벽히 끊어버린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미국 워싱턴 중심부에 위치한 GE 에어로 스페이스 본사 제 집무실의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의 어느 맑고 차가운 금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갓 내린 씁쓸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손에 든 채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세계 지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우리 지희의 심장을 달고 전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는 수많은 전투기들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수출 총괄 임원으로서 그 빛나는 점들은 곧 저의 완벽한 실적이자 거대한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계 방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먹이사슬에서 우리 미국과 영국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누리는 이 절대적인 권력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투기 엔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학의 끝판왕이자 감히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신의 영역과도 같으니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영하 50도의 꽁꽁언 얼음장 같은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그걸 내부에서 용광로처럼 펄펄 끓여 총알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불뿜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마치 콜라캔 안에 거대한 태풍과 지옥불을 동시에 가둬놓고 그 캔이 절대 녹아내리지 않게 버티도록 만드는 마법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엔진 하나 깎아내지 못해 쩔쩔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아끼고 좋아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말을 잘 듣고 돈을 제때 지불하며 무엇보다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 우수 고객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니까요. 한국의 그 특유의 새벽 배송 같은 엄청난 속도전과 시스템 효율은 언제 봐도 경이로웠죠. 우리가 심장, 즉 엔진을 박스에 담아 보내주기만 하면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특유의 무서운 디지털 적응력과 스마트 공장을 돌려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번듯한 전투기 껍데기를 조립해냈습니다. 유럽의 게으른 공장들이 1년 걸려 만들 전투기를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뚝딱뚝딱 찍어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더군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겉보기에 한국이 FA-50이나 KF-21 같은 훌륭한 전투기를 척척 만들어내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언제나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결제 도장 하나였죠. 한국이 아무리 비행기를 잘 만들어서 중동의 부자 나라들에게 수십조 원어치를 팔고 싶어 안달이 나도 우리 미 국방부와 지휘가 안 돼. 그 엔진 우리 거잖아. 수출 허가 못해줘. 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계약은 그 자리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국제무기거래 규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솔직한 술자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저 우리가 깔아놓은 판에서 하청업체처럼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맹을 관리하는 우리만의 세련된 방식이었습니다. 무기의 껍데기는 화려하게 내어주되 그 생명줄은 철저히 블랙박스 안에 가둬 절대 뜯어보지 못하게 만드는 건 말입니다. 과거 1990년대에 일본이 건방지게 자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깝죽거렸을 때도 우리는 똑같은 방식을 썼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도와줄 테니 F2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자며 천사처럼 웃으면서 다가갔죠. 그리고는 일본의 훌륭한 공기역학 데이터와 돈만 쏙쏙 빨아먹은 뒤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엔진 기술은 단 한 줌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천문학적인 돈을 독박 쓰고도 아직까지 스스로 전투기 하나 못 띄우는 신세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완벽했던 일본 길들이기 시나리오를 이제 한국의 KF-21에도 똑같이 적용할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주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양장본의 KF-21 엔진 공동 개발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번지르르했지만 그 내용은 아주 명확하고도 치졸했죠.
미국이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해줄 테니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 같은 허황된 꿈은 접고 우리와 지분을 나누자. 이 서류에 한국 측의 사인만 받아내면 한국이 수십조 원을 들여 키워놓은 방산시장의 알짜배기 수익과 수출 통제권은 영원히 우리 미국의 손아귀에 남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측 실무자들이 이 덫인 줄도 모르는 제안서를 받아들고 미국의 자비로움에 감격하며 굽실거릴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콧노래가 나오더군요. 그래, 한국 너희는 그저 지금처럼 스마트한 하청 공장 역할이나 충실히 하면 돼. 저는 마지막 남은 에스프레소를 여유롭게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평화롭고 오만했던 제 아침의 정적을 깨고 비서실장인 제임스가 노크도 없이 집무실의 무거운 참나무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총괄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 한국 쪽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를 보셔야겠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세계의 지배자라도 된 듯한 이 달콤한 기분을 망치는 것은 딱 질색이었거든요. 제임스의 얼굴은 마치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호들갑인가, 제임스? 한국 하청 공장에 부품 조달이라도 밀렸어?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그가 내민 태블릿의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챘습니다. 그저 뻔한 서플라이 체인의 오류나 사소한 결함 보고서일 거라 짐작하며 화면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화면 정중앙에 붉은색 굵은 글씨로 박혀있는 몇 개의 단어들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강하게 비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입안에 맴돌던 최고급 커피의 향기가 갑자기 씁쓸한 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완벽했던 오만의 성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섬뜩한 균열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것은 정보국에서 다급하게 타전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국 측의 기밀 테스트 데이터였으니까요. 제임스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우리 지휘의 최상위 기술 고문들조차 두 눈을 의심할 만한 끔찍한 수치들이 붉은색 그래프와 함께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블레이드 1680도 초고온 내구성 테스트 최종 통과. KF-21 독자 엔진 장착을 위한 핵심 소재 기술 100% 국산화 달성 임박.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파랗게 질린 제임스의 얼굴과 화면을 번갈아 쳐다봤죠. 1680도라는 온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치인지 여러분께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쇳덩어리조차 물처럼 녹아내리는 지옥불의 한가운데서 수만 번을 회전하며 엄청난 압력을 버텨야 하는 것이 바로 최신형 전투기 엔진의 심장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철을 정밀하게 잘 깎는다고 해결되는 삼류 기술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단위로 특수 세라믹 코팅을 입히고 그 내부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미세한 냉각구멍들을 수없이 뚫어서 펄펄 끓는 열을 스스로 식히게 만드는 그야말로 현대 금속공학의 마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한번 보시죠. 인도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십조 원의 돈을 허공에 쏟아부으며 자체 엔진을 만들겠다고 발버둥 쳤는데도 결국 이 마법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금도 미국과 러시아의 엔진을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투기 독자 개발을 선언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은 한국이 그것도 우리의 도면을 받아 하청 조립이나 하던 녀석들이 이 지옥불을 버티는 기술을 완성했다고요? 제임스,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하나? CIA 정보국 놈들이 어젯밤에 한국 소주라도 과하게 퍼마신 모양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오류 데이터를 내 책상에 가져오다니 제정신이야?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비웃음을 흘리며 비서실장을 윽박질렀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고개를 조아리기는커녕 달달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의 화면을 다음 장으로 휙 넘기더군요. 총괄님,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국방부 펜타곤의 정찰 위성과 한국 내부에 심어둔 산업 스파이들이 삼중으로 크로스 체크한 완벽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더 최악의 보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진을 보십시오. 저는 신경질적으로 화면에 시선을 던졌는데 그곳에는 방금 전에 엔진 온도 그래프보다 훨씬 더 제 뒷목을 강하게 옥죄는 사진 한 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경공격기 FA-50의 날개 아래에
우리 미국의 자랑인 암람 미사일이 아니라 유럽 MBDA사의 미티어 미사일이 아주 당당하고 위협적인 자태로 매달려 있는 모습이더군요. 이건 정말이지 제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전투기 수출을 견제하기 위해 얼마나 치졸하고 집요한 짓까지 벌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비행기를 너무 빠르고 훌륭하게 만들어 전 세계에 팔고 다니니까 우리 미국은 펜타곤을 움직여 폴란드로 가는 한국산 FA-50에는 최고급 미사일을 절대 달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속셈은 뻔했습니다. 우리가 스웨덴과 같이 만든 T-7A 훈련기를 띄워주기 위해 한국 전투기의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너희 비행기가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새벽 배송처럼 납기가 빨라도 우리가 핵심 무기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결국 날아다니는 깡통에 불과하다라는 뼈아픈 미국의 룰을 가르쳐주려는 일종의 길들이기였으니까요. 당연히 저는 한국이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굴욕적으로 애원할 줄 알았습니다. 과거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하고 영악한 한국인들은 미국을 향해 징징거리는 대신 보란듯이 유럽으로 날아가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덥석 사와서는 자신들의 전투기 두뇌에 완벽하게 통합해버린 겁니다. 전투기 시스템에 전혀 다른 국적의 미사일을 통합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애플의 맥북에 윈도우 전용 최신 게임을 억지로 우겨넣고 단 한 번의 에러도 없이 초고속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장악력이 필요하거든요. 그제야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하고 축축한 땀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680도의 지옥불을 버티는 100% 국산 엔진 기술의 확보, 그리고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고도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독립적인 항전 시스템의 완성. 이 두 가지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결제 도장만 애타게 기다리는 말 잘 듣는 하청 공장이 아니게 됩니다. 미국의 간섭이나 수출 통제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룰과 속도대로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로 진화해버리는 것이었죠. 설마. 아니야,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한국이 아무리 그 특유의 징그러운 디지털 적응력이 뛰어나고 공장을 24시간 밤낮 없이 돌린다고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기술의 축적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저는 텅 빈 제 넓은 집무실을 향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언성을 높여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달콤했던 에스프레소의 잔향이 이제는 목구멍을 턱턱 막히게 하는 독약처럼 쓰라리게 느껴지더군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거대한 공포와 직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제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앞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F2 전투기를 요리했을 때처럼 한국의 기술과 자본만 쏙쏙 빨아먹고 느긋하게 지분이라는 숟가락을 얹으려던 저의 완벽한 한국 길들이기 시나리오가 뼈대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과거 일본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이름표 앞에 지레 겁을 먹고 줏대 없이 굴복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니터 너머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한국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더군요. 그들은 서러움과 분노를 가장 날카로운 효율성으로 바꾸어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리 펜타곤이 쳐놓은 통제망을 무식하게 찢어발기며 무서운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고고하고 거만하게 놓여있던 가죽 양장본의 KF-21 엔진 공동개발 제안서를 거칠게 집어들었죠.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숨통을 영원히 조일 완벽하고 자비로운 덫이라고 생각했던 이 서류 다발이 갑자기 길거리에 나뒹구는 찌단지처럼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내 전용기 준비해, 제임스.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무조건 한국방위사업청으로 날아간다. 내 두 눈으로 그 망할 엔진코어와 미사일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이 빌어먹을 데이터 따위 단 한 줄도 인정할 수 없어. 저는 애써 밀려오는 공포를 역정으로 포장하며 소리쳤습니다. 답답하게 옥죄어오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는 제 손끝은 비서실장에게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이미 형편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오만함에 쩌억 하고 갈라진 거대한 균열, 그것은 붕괴를 향한 신호탄에 불과했으니까요. 그 끔찍한 보고서를 확인한 직후 저는 가장 빠른 전용기를 타고 미친 사람처럼 태평양을 건넜죠.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내 두 눈으로 그들의 허접한 공장을 확인하고 거짓말을 박살 내주겠다며 애써 불안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이틀 뒤 마침내 사천 카이 차세대 전투기 연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제 기억 속 아시아 방산 공장들은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후진적인 이미지였단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하청업체 부리듯 다루던 일본이 딱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한국의 연구센터는 제 오만함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더군요. 낡은 철공소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IT 기업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차가운 유리 요새였습니다. 무균 클린룸 너머로 로봇팔들이 매끄럽게 티타늄을 세공하고 연구원들은 투명한 태블릿 하나로 모든 공정을 제어하고 있었죠. 현장엔 기계 굉음 대신 서버실의 서늘한 백색 소음만 가득했습니다. VIP 회의실 풍경은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굽신거리는 늙은 관료들 대신 캐주얼 차림의 3040 수석 엔지니어들이 무심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에도 그들 앞엔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죠. 한겨울에도 차가운 각성제를 혈관에 들이부으며 미친 효율을 뽑아내는 그들 특유의 전투적인 문화. 얼음 달그락거리는 서늘한 소리에 제 이마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부사장님, 제안서는 잘 봤지만 저희 일정이 워낙 촘촘해서요.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한국 측 김수석이 무미건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스와이프하자 거대한 스크린에 눈 시린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죠. 말도 안 돼. 1680도 터빈 소재를 국산화했다고? 인도 놈들도 40년 걸린 걸 당신들이 불과 몇 년 만에 해냈다고? 이건 시뮬레이션상의 억지 수치일 뿐이요. 제가 핏대를 세웠지만 그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김수석이 화면을 터치하자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실험장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지옥불 같은 1680도 화염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깎아낸 은빛 터빈 블레이드가 완벽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우리 미국의 핵심 특허인 자체 냉각막 나노 코팅 기술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구현해 실물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부품 하나 설계하고 테스트하는데 반년이 걸리죠? 우리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새벽 배송급 스마트 공정망이 혈관처럼 깔려 있으니까요. 당신들이 워싱턴에서 도장 찍을 때 우리는 밤새 3D 프린팅과 로봇으로 시제품을 찍어 새벽에 테스트를 마칩니다.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팩트 폭격에 저는 헐떡이며 반격할 틈을 찾아야 했습니다. 좋아, 하드웨어는 깎아냈다고 치지. 하지만 두뇌는? 우리가 폴란드용 FA-50의 암람 미사일 코드를 안 열어줬는데 무슨 수로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을 KF-21에 통합했다는 거요? 애플 맥북에 윈도우 프로그램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 아니오? 제가 소리치자 한국 엔지니어들이 작게 실소를 터뜨렸죠. 아직도 닫힌 시스템 사고방식에 머물러 계시는군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문해력을 가졌습니다. 코드가 다르면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다리를 직접 건설하면 그만이죠. 화면엔 KF-21이 미티어 미사일을 단 0.1초의 지연도 없이 완벽하게 분리하며 쏘아 올리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 독자적인 미들웨어 아키텍처를 통째로 코딩해 무서운 오픈소스 플랫폼을 하늘에 구축해 버린 겁니다. 미국의 통제 따위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는 지난달에 이미 끝났거든요. 김수석의 건조한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붉게 달아올라 땀을 흘리는 저와 얼음 커피를 마시며 차갑게 내려다보는 한국 엔지니어들. 그 기이한 온도차 속에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냉정하고 시스템적인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쥐락펴락할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오만한 통제의 장벽을 압도적인 지능과 속도로 조용히 갈아마셔버린 그들 앞에서 제 손에 들린 공동개발 제안서가 불에 데인 듯 뜨겁게 느껴졌죠. 완벽한 실체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제 파리한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짐승의 쇳소리 같은 옅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저는 완벽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거든요. 아니, 좀 더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충격으로 양다리의 관절이 제멋대로 풀려버려 꼴사납게 VIP 의자 등받이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마치 지옥불에 댄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그 두툼한 가죽 양장본에
공동개발 제안서가 결국 덜덜 떨리는 제 소나귀를 속절없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숨통을 영원히 조일 수 있다며 확신했던 제 오만의 결정체였건만 이제는 그저 쓰레기가 되어 회의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담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비서가 기겁을 하며 달려와 먼지를 털어냈겠지만 지금 제 두 손은 허공에서 기를 잃은 채 바들바들 떨리고만 있었거든요.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며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분명 이 최첨단 유리 요새의 회의실 안은 완벽한 서버 냉각 시스템 덕분에 서늘할 정도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 몸은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최고급 실크로 짜인 제 에르메스 넥타이가 마치 사형수의 목을 매다는 올가미처럼 제 기도를 거칠게 옥죄는 것만 같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 매듭을 쥐어뜯듯 풀어 헤치고는 땀에 전 맞춤 셔츠의 맨 윗단추를 2개나 거칠게 뜯어내 버렸습니다. 단추 하나가 허공으로 튕겨져 나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는 맑은 소리조차 그 순간에 제게는 고막을 찢는 굉음처럼 들리더군요. 이건 명백한 사기야. 완벽한 할리우드식 쇼란 말입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흉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콧등과 이마에서 솟아난 끈적하고 차가운 식은땀이 눈썹을 타고 주룩 흘러내려 시야를 뿌옇게 가렸지만 저는 벌겋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김수석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죠. 눈앞의 거대한 스크린에서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저 미친 1680도의 실시간 엔진 테스트 영상과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KF-21에서 분리되는 융합 데이터를 제 뇌가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고 심각한 과부하를 일으킨 겁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이성적인 뇌회로를 억지로 비틀어가며 이 끔찍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미친 듯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한국인들이 IT 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광적으로 미쳐 있다는 건 나도 익히 알고 있지. 지금 저 스크린에 띄워놓은 것들 전부 할리우드 특수효과 팀을 매수했거나 최신 딥페이크 AI 알고리즘으로 생성해낸 가짜 컴퓨터 그래픽 아닙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몸값을 부풀리려고 우리 지휘와 미국 펜타곤을 상대로 이런 유치하고 치졸한 사기극을 벌이다니. 당신들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놈들 모조리 국제무기거래 제재 명단에 올려버릴 테니 당장 이 어설픈 영상 끄시오. 제가 생각해도 정말이지 바닥을 치는 찌질하고 비루한 발악이었습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해야 할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총괄 임원이 그저 길거리의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지르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항공우주산업의 엔진이라는 것은 수백만 개의 초정밀 부품과 수십 년간 축적된 피눈물 나는 실패 데이터,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본이 융합되어야만 비로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성역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찍어내고 새벽 배송 같은 유통 효율성에만 집착하던 나라가 물리법칙과 연력학의 한계를 해킹해버리듯 단숨에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미국과 영국 방산 카르텔의 철옹성이 한국의 그 미친 디지털 문해력 앞에서는 한낱 우스꽝스러운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처참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단 말입니다. 저의 핏발선 고함과 난동이 VIP 회의실의 서늘한 정적을 무참히 난도질하고 있었지만 김수석과 그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동요나 분노의 빛도 없더군요. 오히려 그들의 차가운 눈빛에는 자신들이 쳐놓은 팩트에 덫에 걸려 헐떡이는 늙은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묘한 연민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김수석은 제가 뿜어내는 그 뜨거운 억지의 열기를 식혀버리려는 듯 테이블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길게 들이켰죠. 얼음이 플라스틱 컵벽에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진 직후 그는 마치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를 진찰하는 의사처럼 한없이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부사장님, 호흡을 좀 고르시죠. 현재 스마트워치에 찍힌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정그렇게 이 모든 데이터가 딥페이크 조작이라고 굳게 믿고 싶으시다면 직접 한번 만져보고 확인하시겠습니까? 김수석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서 있던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테이블 위로 작은 검은색 특수 티타늄 보관함 하나를 스윽 밀어보냈습니다. 저는 마치 다리를 튼 맹독사를
마주한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문자 그대로 얼어붙어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전까지 저 거대한 스크린 속 화염 테스트 챔버 안에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비율의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거든요. 바로 표면에 특수 냉각막 나노 코팅 처리가 완벽하게 입혀진 한국산 100% 독자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실물 축소 샘플이 고고한 자태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만져보십시오. 빛으로 쌓아 올린 가짜 그래픽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었던 대한민국의 쇳덩어리인지 말입니다. 그 은빛 금속 조각은 회의실의 차가운 LED 조명을 받아 섬뜩할 정도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도저히 제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는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상자 안으로 뻗었죠. 그리고 그 쇳덩어리의 매끄러운 표면을 검지손가락으로 쓸어내리는 순간 제 전신에 수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른 것처럼 소름이 쫙 돋아버리더군요. 제 손끝에 미세한 지문을 타고 금속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뚫려있는 나노 냉각공들의 오싹한 텍스처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가공된 초내열 합금 특유의 묵직하고 서늘한 감촉이 제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제 수십 년의 방산 엔지니어로서의 본능과 뼈저린 경험이 이것이 절대로 가짜 모형이나 3D 프린터로 대충 찍어낸 플라스틱 쪼가리가 아님을 비명을 지르며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얄팍한 허락이나 기술 구걸 따위는 털끝만큼도 필요 없는 순수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물리적 실체이자 기술적 승리 그 자체였단 말입니다. 그 끔찍할 정도로 완벽하고 차가운 감촉이 제 뇌수를 정통으로 꿰뚫는 순간 제 동공은 방향을 잃고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며 지독한 현기증이 밀려왔고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테이블을 짚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저는 지옥불에 댄 사람처럼 샘플 상자에서 황급히 손을 떼며 화들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 박동이 제 귀청을 터뜨릴 듯이 쿵쾅거렸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그 비싼 맞춤 셔츠를 축축하고 역겹게 적시고 있었거든요. 이 방을 당장 빠져나가야 한다.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원초적인 짐승의 본능이 온몸의 세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 숨막히는 한국의 괴물 같은 디지털 시스템 한가운데서 도망쳐 워싱턴의 그 평화롭고 거만했던 제 집무실로 당장 돌아가고만 싶었죠. 그 무거운 참나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늘 마시던 에스프레소를 들이켜며 지금 제가 마주한 이 압도적인 현실이 그저 비행기 안에서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마셔 꾸게 된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제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만 싶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현실을 도피하고 꼬리를 만다면 제 화려했던 방산 커리어는 그날로 끝장이고 워싱턴의 카르텔은 저를 산채로 씹어 삼킬 테니까요.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결국 고양이를 향해 가장 날카롭고 비열한 이빨을 드러내며 발악하는 법입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빡 주고 비참하게 무너졌던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죠. 그리고는 VIP 회의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구두굽으로 거칠게 내리찍으며 김수석의 앞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공포와 경악으로 파랗게 질렸던 제 얼굴은 어느새 수치심을 덮기 위한 짐승 같은 맹목적인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 인정하지. 너희들이 운 좋게 이 망할 쇳덩어리 하나를 기적처럼 깎아냈다는 건 알겠어. 저는 쉰 목소리로 비아냥거리며 특수 티타늄 보관함의 뚜껑을 신경질적으로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거친 파공음이 서늘한 회의실을 울렸지만 제 눈빛은 이미 오만의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너희가 열역하게 한계를 해킹하든 새벽 배송처럼 밤을 새워 부품을 무식하게 찍어내든 결국 이 글로벌 방산 바닥의 진짜 룰은 우리 미국이 정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모양이군. 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두툼한 가죽 양장본에 공동개발 제안서를 구둣발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그 오만하고 무례한 몸짓에는 방금 전까지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극도의 공포를 어떻게든 숨겨보려는 치졸한 방어 기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단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애송이들. 너희가 그 잘난 디지털 문해력으로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 코드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1680도를 버티는 코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거대한 하늘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나?
전투기 비즈니스는 단순한 공학 나부랭이가 아니야. 이건 완벽한 정치이자 강대국들이 짜놓은 거대한 특허의 그물망이거든요. 우리 지휘와 프렛 앤 휘트니 그리고 워싱턴의 펜타곤이 수십 년간 전 세계 하늘에 촘촘하게 쳐놓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미줄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고 거만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고요한 눈빛이 저를 찌르듯이 쳐다보았지만 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죠. 너희가 아무리 독자 엔진이라고 박박 우겨봐야 그 엔진 안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볼트와 베어링, 그리고 미세한 공기역학 설계도면 중 단 1%라도 우리 미국의 원천 특허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희가 깎아낸 그 터빈 블레이드도 과거에 우리가 선심 쓰듯 넘겨준 기초 데이터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잖아. 우리가 당장 내일 국제항공재판소에 천문학적인 특허 침해 소송을 걸고 펜타곤의 무기수출 통제법, 즉 ITAR의 칼을 자비 없이 뽑아드는 순간 너희 그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는 영원히 이 사천 촌구석의 낡은 경납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거란 말이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이 차가운 침묵이 제 폭력적인 협박에 겁을 먹은 것이라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오만이 제 뇌를 완전히 지배하자 저는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상대의 영린을 건드리는 끔찍한 선을 넘고야 말았거든요. 과거의 일본을 봐라. 1990년대에 그 오만방자했던 일본 놈들이 자체 전투기 F2를 만들겠다고 건방지게 깝죽거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비 없이 짓밟아줬는지 똑똑히 기억나지 않나? 우리는 그들의 우수한 탄소 섬유 기술과 천문학적인 개발비만 하청업체처럼 쏙쏙 빨아먹고 핵심 비행 제어 코드는 철저하게 블랙박스로 잠가버렸지. 결국 일본의 거창했던 항공자립의 꿈은 처참하게 거세당했고 그들은 아직도 우리 미국의 하청 공장 신세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다. 너희 한국이라고 그 비참한 결말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김수석의 홀로그램 테이블을 두 손으로 쾅 내리치며 그의 얼굴 코앞까지 바짝 다가서서 누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는 그냥 손재주 좋은 동양의 조립 공장일 뿐이야. 스마트 공장? 새벽 배송? 그래, 그 미친 시스템 효율성으로 뼈 빠지게 쇳덩어리나 깎아서 번지르르한 껍데기를 만들어. 하지만 그 심장부의 완벽한 통제권과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으로 수출할 때 떨어지는 천문학적인 달러 지폐와 라이선스 비용은 완벽하게 우리 미국 지휘의 몫이다. 그게 전 세계가 피눈물을 흘리며 굴복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절대적인 룰이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제안서를 직접 주워들어 김수석의 가슴팍에 거칠게 찌르듯 안겨주었습니다. 당장 펜을 들어서 지분 51%와 수출 통제권을 우리에게 양도한다는 항목에 사인해. 그러면 우리가 자비롭게 전 세계 수출길을 열어주지.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너희 방위사업청은 천문학적인 위약금과 글로벌 특허 소송에 휘말려 파산할 것이고 중동의 큰손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너희 비행기를 단 한 대도 사지 않을 거다. 우리는 전화 한 통으로 너희 국방 예산을 통째로 말려 죽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설픈 영웅놀이는 집어치우고 주제 파악을 해. 얌전히 우리가 잔치상에 숟가락을 얻게 상석을 내어달란 말이다. 너희는 그저 우리 미국이 던져주는 하청 대금이나 받으며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 숨을 거칠게 헐떡이며 쏟아낸 저의 이 비열하고 무례한 폭언은 마치 오물의 파편처럼 VIP 회의실의 깨끗한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가식적인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한 갑이고 너희는 짓밟히는 을이라는 서구권 카르텔의 그 시커멓고 추악한 속내를 여과 없이 까발려버린 최악의 도발이었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압도적인 제국의 협박 앞에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를수록 제 등골에는 승리감 대신 다시금 섬뜩한 한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석은 가슴팍에 거칠게 부딪힌 두툼한 제안서를 아주 무심하게 털어내더니 저를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굴복이나 공포 따위는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단두대 위로 기어 올라가
제목을 들이미는 가련한 얼간이를 바라보는 지독하게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경멸 어린 조소가 번져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기이한 침묵이 회의실을 짓누르던 찰나 김수석은 제 가슴팍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나뒹구는 그 두툼한 가죽 양장본의 공동개발 제안서를 아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마치 길거리에 떨어진 불결한 오물을 집어들듯 두 손가락으로 그 서류의 모서리를 집어 올렸죠. 저는 그 순간 이 젊고 건방진 한국 엔지니어가 드디어 제 막강한 협박에 굴복하여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뿜어낸 제국주의적인 분노와 ITAR 제재라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마침내 이 오만한 디지털 요새의 성벽을 무너뜨렸다고 확신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제 뇌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김수석은 펜을 드는 대신 회의실 구석에 놓인 문서 3단기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단 1초의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이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부터 목숨처럼 품고 온 그 지분 51%짜리 양도 제안서를 3단기의 투입구 속으로 무자비하게 밀어 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기기기기 하는 섬뜩하고 기계적인 파쇄음이 서늘한 VIP 회의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수십조 원의 가치가 담긴, 아니 우리 지위와 미국 펜타곤의 거대한 자존심이자 오만의 결정체였던 그 두꺼운 서류 다발이 단 몇 초 만에 종이 국수로 변해 투명한 쓰레기통 안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저는 마치 슬로우 모션이 걸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제 입은 뻐끔거렸지만 성대가 마비된 것처럼 단 하나의 단어도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부사장님, 방금 당신 입으로 직접 일본의 F2 전투기 참사를 언급하셨죠. 문서 3단기의 소음이 완전히 멎고 난 뒤 김수석이 테이블로 돌아와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을 달그락거리며 건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그토록 핏대를 세우며 뿜어냈던 감정적인 동요나 분노 따위는 철저하게 거세되어 있었고 오직 인간의 탈을 쓴 차가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처럼 완벽한 논리와 팩트만이 서늘하게 벼려져 있더군요. 과거 90년대에 일본이 당신들 미국과 공동개발을 하려다 핵심 기술은 다 뜯기고 천문학적인 개발비만 독박을 쓴 채 항공 자립의 꿈이 처참하게 거세당했다는 그 뼈아픈 역사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이 무모한 독자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착각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단 하루도 그 역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본의 참사가 우리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수천 명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지난 20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의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미줄을 완벽하게 찢어발길 칼을 갈게 만든 가장 완벽한 교보제였으니까요.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홀로그램 테이블 위를 매끄럽게 스와이프했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에 거대한 OLED 스크린이 번쩍이며 제가 그토록 호언장담하며 무기로 삼았던 글로벌 특허망 데이터베이스, 즉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방대한 특허 지도가 화면 가득 팝업되기 시작했죠. 화면의 왼쪽에는 붉은색 점들로 빽빽하게 얽혀있는 우리 지휘와 프렛 앤 휘트니의 터빈 냉각 및 엔진 제어 원천 특허들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한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절대적인 족쇄였죠. 하지만 김수석이 태블릿을 두드리자 화면 오른쪽에서 푸른색으로 빛나는 수천 개의 새로운 데이터 노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붉은색 거미줄을 에워싸고 그 빈틈을 완벽하게 집어삼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둑판 위에서 오만한 적의 대마를 조용히 옥죄어 질식시켜버리는 완벽한 포위망과도 같았단 말입니다. 미국의 특허로 소송을 거시겠다고요? 부사장님, 당신들 지휘가 자랑하는 터빈 냉각 기술은 금속 표면에 레이저로 미세한 구멍을 뚫어 공기를 분사하는 방식이죠. 훌륭한 20세기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낡은 특허를 단 1%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석이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하자 1680도의 지옥불을 버텨낸 한국산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정밀한 내부 단층 촬영 이미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대신 최첨단 3D 메탈 프린팅과 세라믹 복합재 기술을 융합하여 인간의 모세혈관과 똑같은 형태의 생체 모방형 냉각 유로를 금속 내부의 통째로 인쇄해버렸습니다. 당신들의 1차원적인 냉각 방식보다 열 효율은 30% 높으면서도
구조적 강도는 2배 이상 강한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죠. 이 방식에 대한 글로벌 특허 1200건은 이미 지난달에 미국과 유럽 특허청에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두산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등록이 끝났습니다. 소송을 걸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워싱턴의 변호사 군단을 동원하십시오. 법정에 서는 순간 20세기의 낡은 기술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폼팩터를 훔치려 했다는 글로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 지휘가 될 테니까요. 그 명확하고도 끔찍한 팩트 폭격이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 시야가 새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콧구멍을 통해 거친 숨소리가 씩씩거리며 새어나왔고 식은땀은 이미 턱끝에 맺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지식재산권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의 디지털 문해력과 혁신적인 공정 시스템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수석의 진짜 무서운 철퇴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제가 특허망의 붕괴에 경악하여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그는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화면을 또 다른 데이터로 가차없이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자, 하드웨어 특허 문제는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이제 부사장님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벌리시던 ITAR, 즉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당신들은 늘 그 낡은 법을 방패 삼아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을 통제하고 중동 시장에서 막대한 달러를 독식해왔죠. 우리 한국이 국산 엔진을 만들어봐야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 큰손들에게 비행기를 팔 수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시면서 말입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공학도면 대신 워싱턴의 펜타곤에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극비리에 진행된 거대한 국제 송금 내역과 기밀 계약서의 스캔본이 떠올랐습니다. 그 계약서의 하단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 타와준 경제위원회의 선명한 공식 서명이 박혀 있었고 계약 규모란에는 제 평생 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달러가 붉은색으로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서류야? 거짓말 마. 중동의 왕족들이 미국 펜타곤의 허락도 없이 감히 미제 엔진이 안 들어간 동양의 깡통 전투기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건 국제 외교의 룰을 깨는 미친 짓이야.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제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회의실에 허망하게 메아리쳤죠. 하지만 김수석은 마치 제 반응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듯 입가에 걸린 서늘한 조소를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부사장님, 아직도 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만 돌아간다고 믿는 그 지독한 오만함이 당신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중동의 고객들이 왜 우리 KF-21 블록3와 100% 한국산 독자 엔진에 이토록 열광하며 막대한 오일 머니를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들의 그 지긋지긋한 통제와 간섭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돈을 주고 전투기를 사는데도 폭탄 하나를 떨어뜨리거나 레이더 코드를 바꿀 때마다 워싱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 치욕적인 ITAR의 족쇄 말입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리한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에 푹푹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간섭 없이 오로지 자국의 판단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완벽하게 독립된 최첨단 스텔스 전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당신들 미국의 특허망과 부품을 단 하나도 쓰지 않고도 1680도를 버티는 엔진과 독자적인 미사일 통합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죠. 이 계약서는 내일 아침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사장님이 바닥에 던졌던 그 51%의 지분 타령과 ITAR 협박은 우리를 겁먹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동 시장에서 미국 방산업계가 영원히 퇴출당했다는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된 겁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VIP 회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진공 상태로 변해버린 것처럼 아무리 헐떡여도 폐부로 산소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귀 옆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쿵쿵쿵 하고 고막을 찢을 듯이 커졌고 눈앞의 시야가 핑그르르 돌며 무너져 내리는 환각마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특허와 수출 통제권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치밀한 글로벌 외교 시스템 앞에서 그저 낡고 녹슨 플라스틱 장난감 칼처럼 부러져 버렸다는 사실. 그 거대한 팩트 폭격에 제 알량한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어 가루처럼 흩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펜타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워싱턴의 의원들을 움직여서 너희 한국의 다른 수출품들에 무역 보복을 가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라도 너희를 질식시켜버리겠어. 너희가 하늘길을 독점하게 놔둘 줄 알아? 저는 무너져 내리는 다리를 억지로 부여잡고 거의 울부짖다시피 악을 썼습니다. 이제 논리도 체면도 모두 내던진 채 발가벗겨진 패배자의 비참한 저주만을 퍼붓고 있었죠. 하지만 김수석은 그런 저의 마지막 추악한 발악조차 이미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듯 아주 무겁고 단호한 동작으로 홀로그램 테이블에 메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무역 보복이요? 펜타곤의 제재요? 리처드 부사장님. 당신은 정말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시는군요. 당신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시겠지만 정작 목줄이 쥐어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 미국입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마지막으로 붉게 전환되며 이번에는 우리 미국 지휘 본사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심장부, 즉 차세대 6세대 전투기 엔진의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복잡한 공급망 트리의 가장 꼭대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핵심 병목 구간에 선명한 태극기 마크가 박혀 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이 6세대 전투기 엔진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초정밀 티타늄 알루미나이드 단조 기술. 그 미세한 금속 결정 구조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초고화 프레스 공정과 수율 99%의 스마트 공장을 가진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의 낡은 오하이오 공장들은 이미 10년 전에 그 제조 인프라를 상실했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조용히 파고들어 글로벌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완성했죠. 김수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리고 압도적인 위압감을 품고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방금 그 오만방자한 입놀림대로 워싱턴에 돌아가 우리 KF-21에 대한 수출 제재를 단 하나라도 발동시킨다면 우리는 즉각 이 핵심 소재의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사장님의 그 잘난 지휘 공장 라인은 단 48시간 안에 완벽하게 올스톱될 것이고 미국의 자랑인 F-35 성능 개량 사업과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어 펜타곤은 사상 초유의 안보마비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이 위약금으로 파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지휘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펜타곤 장군들이 당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우리를 하청업체 취급하는 동안 우리가 조용히 갈고 닦아 당신들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겨누고 있었던 진짜 결정적 한방입니다. 그의 마지막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제 다리의 마지막 근력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제 손가락 사이로 끝없는 공포와 수치심에 절여진 짐승 같은 오열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한국은 단지 조립을 잘하는 하청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디지털 문해력과 시스템의 효율로 미국의 특허망을 무력화시켰고 압도적인 외교력으로 ITAR의 족쇄를 끊어냈으며 마침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인지를 잡아 우리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목줄을 스스로 쥐고 흔드는 괴물 같은 최상위 포식자로 진화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지분을 구걸해야 하는지 상황 파악이 좀 되십니까?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김수석의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오만이 그리고 미국 방산 카르텔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절대적인 권력이 이 사천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 한 줌의 먼지로 흩어지는 끔찍한 소리만이 제 고막을 사정없이 찢어놓고 있었으니까요. 그 흔한 분노의 고함도 폭력도 없었지만 그것은 제가 평생 겪어본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심판이자 학살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사천의 대리석 바닥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은 채
저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고급 실크로 짜인 제 에르메스 넥타이는 바닥에 먼지를 쓸며 볼품없이 널브러져 있었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굴었던 글로벌 방산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임원은 이제 갓난 아이처럼 벌벌 떠는 파렴치한 패배자로 전락해 있었죠. 김수석과 젊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런 저를 향해 값싼 동정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마시던 얼음 커피의 플라스틱 컵을 가볍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더니 비행기 시간이 늦으시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라는 서늘하고도 건조한 작별 인사만을 남긴 채 VIP 회의실을 유유히 빠져나가더군요. 그 무심하고도 완벽한 뒷모습이야말로 우리 미국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잔인한 조종소리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도망치듯 한국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4시간의 전용기 비행은 그야말로 산채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불길한 예감은 제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해를 보기도 전에 완벽한 현실이 되어 전 세계의 뉴스 헤드라인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메인 무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수뇌부들이 전 세계 언론에 수백 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중대 발표를 터뜨린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간섭과 ITAR 제재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는 1680도의 지옥불을 버티는 100% 독자 엔진을 장착한 대한민국의 KF-21 블록 3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단 한 줄의 성명이 위성을 타고 전파되는 순간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30년의 커리어는 물론이고 팍스 아메리카나라 불리던 미국의 거대한 방산 철옹성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공음이 제 귓전을 사정없이 때렸죠. 그 발표 직후 뉴욕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벌어진 참상은 굳이 두 번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우리 GE 에어로스페이스와 프레젠 휘트니의 주식은 개장 단 5분 만에 수십 %가 폭락하며 붉은색 수직 낙하 그래프를 그렸고, 결국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어 시장 전체가 멈춰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으니까요.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불과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만에 허공의 먼지처럼 증발해 버린 겁니다. 주주들의 분노 어린 전화가 빗발치고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모니터를 집어 던지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 수뇌부들은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늙고 오만한 사성장군들은 당장 한국을 향해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과 천문학적인 특허 소송의 칼을 빼들라며 백악관을 향해 고함을 질러댔죠. 하지만 그 제국주의적인 발악은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처참한 찌질함과 공포로 변해버리더군요. 제가 사천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데이터, 즉 미국의 6세대 전투기 핵심 소재인 티타늄 알루미나이드의 스마트 공장 공급망을 한국이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국이 뒤늦게 크로스 체크하여 펜타곤의 둥근 회의 테이블 위에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장군님들, 한국을 제재하는 순간 우리의 6세대 전투기 생산 라인은 단 48시간 내로 완벽하게 올스톱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에 칼을 꽂아놓고 스위치만 쥐고 있습니다. CIA 국장의 이 한 줄짜리 절망적인 보고서 앞에서 무적을 자랑하던 미합 중국의 장군들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깊은 탄식만 내뱉어야만 했습니다. 그 잘나고 막강했던 미국의 국방 시스템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며 한국을 향해 큰소리치던 그 오만방자한 통제망이 동양의 작은 나라가 소리 없이 짜놓은 완벽한 디지털 공급망이라는 거미줄에 걸려 완벽하게 숨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들은 더 이상 워싱턴으로 날아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달라며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짐을 싸서 전용기의 기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리고 있죠. 마치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신제품을 가장 먼저 사기 위해 새벽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열광적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유럽의 나토 국가 국방장관들과 중동의 막대한 오일 머니를 쥔 왕족들이 사천의 카이 스마트 공장 앞에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우리 미국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하고도 굴욕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낡아빠진 20세기식
특허 서류나 끌어안고 아무도 사주지 않는 비싼 고철 덩어리 전투기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가락이나 빨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블라인드가 굳게 쳐진 워싱턴 집무실의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이 모든 처참한 붕괴의 과정을 뉴스 속보로 실시간 지켜보며 그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은 고급 위스키를 글라스에 따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병째로 들이켰죠. 쯧쯧. 저는 혀를 강하게 차며 제 자신, 아니 우리 미국 방산 카르텔 전체에 그 멍청하고 오만했던 선택을 저주하고 또 저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게 대체 왜 가만히 자기 일 잘하고 있는 한국을 건드려서 이 끔찍한 사달을 만든 건가? 과거 1990년대에 일본의 기술을 쏙쏙 빨아먹고 밟아 뭉개던 그 달콤했던 제국주의의 추억에 취해 2026년의 괴물 같은 대한민국을 그저 손재주 좀 좋은 아시아의 하청업체 정도로 착각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배송처럼 빠르고 최신 딥러닝 AI처럼 무자비하게 진화하며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해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종족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날뛰날근 갑질의 잣대를 들이대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아니 펄펄 끓어오르는 1680도의 지옥 용광로를 맨손으로 쑤셔버린 꼴이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그 오만방자한 공동개발이라는 함정을 파고 지분을 뺏으려 그들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얄팍한 숟가락을 얹으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엔진 부품 몇 개라도 조용히 납품하며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대우했더라면 적어도 굴욕은 피하고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수십조 원의 수익이 적힌 달콤한 공동개발 계약서 대신 한국 측이 오늘 아침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핵심 소재 공급 단가 300% 인상안이라는 잔인하고도 피도 눈물도 없는 청구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펜타곤의 그 콧대 높은 매파 정치인들도 월스트리트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투자자들도 이제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민국 방위사업청이 헛기침만 한 번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덜덜 떨며 눈치를 보는 지독한 코미디. 그것이 바로 오늘 이곳 전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미국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생방송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실패가 아닙니다. 철저한 시스템의 패배이자 스승행세를 하려던 오만한 제국주의가 불러온 가장 완벽하고도 비참한 자업자득이었죠. 바로 오늘 워싱턴의 하늘 위로 차갑고 무거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집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뜯지 않은 최고급 샴페인 병과 방금 전 제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나란히 놓여 있거든요.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서는 CNN의 긴급 속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르고 있는 KF-21 보라매의 웅장한 비행 자태를 전 세계로 생중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전투기의 심장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색 화염은 더 이상 우리 지휘의 허락을 구하는 낡은 불꽃이 아닙니다. 오직 100%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과 미친 듯한 집념이 1680도의 열기를 뚫고 빚어낸 진정한 자주국방의 거룩하고도 두려운 불길 그 자체였으니까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 동방의 작은 나라를 그저 손재주 좋고 말 잘 듣는 하청업체쯤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던져주면 그들 특유의 새벽 배송 같은 시스템으로 빠르게 껍데기나 조립해 내는 영원히 우리가 통제하고 가르쳐야 할 미개한 제자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과거 90년대에 일본의 항공산업을 철저하게 짓밟고 길들였던 그 오만하고 폭력적인 방식이 2026년에 세련되고 압도적인 대한민국 앞에서도 똑같이 통할 것이라는 끔찍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니터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저 압도적인 비행 데이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량한 기술 몇 조각을 던져주며 통제할 수 있는 나약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낡아빠진 20세기에 폐쇄적인 특허망과 거만한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갇혀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우리 미국 방산 카르텔이 생존을 위해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배워야 할 진정한 스승이자 가장 두려운 글로벌 경쟁자로 군림하게 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들은 분노에 눈이 멀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미국의 협박에 지레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해킹해냈고 혁신적인 오픈소스 아키텍처와 스마트 공정망을 통해
우리보다 10년은 앞선 미래의 폼팩터를 조용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완성해냈죠. 만약 우리 지휘와 펜타곤이 지금이라도 당장 저들의 저 무서운 속도와 시스템 혁신을 겸허하게 배우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전 세계 항공 우주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흔적도 없이 도태되어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오만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대한민국이 쏘아 올린 새로운 시대의 태양은 너무나도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군요. 저 하늘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었음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과거 수조 원을 주고 무기를 사오고도 마음대로 뜯어보지 못해 굴욕을 삼켜야 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대국들의 오만한 간섭과 얄팍한 숟가락 얹기를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100% 우리 의지대로 세계 창공을 누빌 진정한 자주국방. 이것은 먼 미래의 소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 증명해낸 가슴 뜨거운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압도적인 팩트 폭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